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입출력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번에 연결된 LED가 점등되었다가 꺼지고 있는 사항들, 디지털 출력인 부분이죠. 주로 이제 간단하게 LED 소자를 가지고 출력 상태로 확인하는 걸 많이 하는데, 같은 부분에서 디지털 출력으로 소리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입력으로 내용을 좀 넘어갈까 합니다. 소리를 내는 장치로서는 주로 이제 스피커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이어폰과 같은 것들은 어, 전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울림판이 진동을 할 때 그때의 그 진동되는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발생을 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소리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것으로서는 이제 부저라는 게 있습니다. 부저. PC 예전에 컴퓨터 같은 걸 써보셨던 분들은 컴퓨터 켜게 데스크탑 컴퓨터 켜게 되면은 별 이상 없으면 잘 켜지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삐삐삐와 같은 식으로 어떤 부저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음질의 소리가 뭐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 뭐 부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걸 발생시키는 부저 장치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 타입하고 패시브 타입이라는 그런 부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모양은 거의 뭐 유사한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바닥을 보면은 뒤쪽을 넘겨서 보면 바닥면이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코드 같은 경우는 보이드 셋업, 핀 모드 LED라고 해가지고 아웃풋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LED가 뭔지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겠네요. 그쪽에 위쪽에다가 좀 선언을 해서 LED라고 하는 거는 뭐 2번 핀이다 뭐 이렇게 놓겠습니다. 2번에 불이 들어오는 걸 뭐 이렇게 제어해주는 2번 핀을 하이로 1초 기다렸다가 2번 핀을 로로 1초 기다렸다가 무한 반복하는 그 코드가 밑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은 같은 데 해볼까요? 그럼 2번에다가 동일하게 스피커를 연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죠. 강의를 가시면은 부저 SOS 신호 출력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저작권 때문에 플레이는 못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조 신호를 뭐 내보내는 거, SOS 신호를 보내주는 뭐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시 올려놨는데요. 플레이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요. 그럼 아마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소리가 삐라고 해서 같은 높이로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길게 짧게 삐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SOS 신호를 갖다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SOS 신호가 어떤 식인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찾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던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 신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럼 긴 부분 시간이죠. 켜져 있다가 짧게 꺼지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짧게 켜지고 짧게 꺼지고 그런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걸 다 조합하려면은 요 짧은 줄로는 안 되겠죠. 되게 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걸 손으로 다 짜기는 귀찮으니까 우리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짤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번 핀에다가 스피커를 뭐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스피커가 아니라 부저죠. 부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 타입과 패시브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하드웨어 구분할 때 바닥면을 보시면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막혀 있습니다. 패시브 타입은 회로 기판이 좀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얘는 다리 길이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짧게 나타나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길이가 똑같네요. 다리 길이는 똑같이 나오네요. 근데 위쪽을 보시면 블러스인 것은 블러스라는 마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한쪽을 보게 되면은
현재 제 핀셋이 있는 부분에 보면 플러스라는 기호가 좀 보이시죠? 플러스라는 게 이쪽 다리고요. 반대편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LED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부저라는 것도 전자석의 효과를 만들어주는 건데 똑같이 다리에 극성이 있으니까 회로 개선하실 때 지정했던 그런 핀에서 양극 플러스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반대편은 그라운드로 이제 회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부저 타입이 액티브하고 패시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패시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피커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전자석이 있다고 했죠. 전기가 들어가면은 전자석이 움직여 가지고 울림판을 갖다가 당기게 되고요. 전기가 끊어지면은 이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현재처럼 2번 핀에 전기가 들어갔다가 끊어졌다가 하면 여기는 울림판이라는 게 한번 뚝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소리가 얘는 제가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뚝뚝 같이 전기가 들어가든가 끊어질 때 그때만 한번 소리가 나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소리가 날 수 있게 울림판을 갖다 연속적으로 진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진동을 시켜주는 오실레이터라는 거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것이 액티브 부저라는 요 녀석입니다. 따라서 액티브 부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집어넣어줘도 소리가 나고요. 패시브 부저는 디지털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뚝 한번 하고 전기가 들어간 것만 소리가 나고 그 외에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패시브는 후에 아날로그 신호 처리할 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액티브 부저만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는 것처럼 소리가 나왔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그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핀에 동일하게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점퍼 와이어를 가지고 이번 핀에서 회로를 구성할 부분으로 전선을 연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어, 40번에 연결할까요? 보기 편하게. 2번 핀에서 쭉 녹색을 따라서 40번 핀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2번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그라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부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액티브 부저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티브 부저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위쪽을 보시면 스티커 있는 거에 플러스가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플러스에 밑에 있는 다리가 플러스가 되고요. 또는 옆을 보시게 되면은 예, 역시도 다리 옆쪽에 플러스 기호가 지금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이제 플러스 있는 쪽을 양극 반대편을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LED 이번에 불이 들어올 때 스피커 부저에서 소리가 나고요. 불빛이 꺼지면 부저의 소리가 꺼지게 되죠. 좀 시끄러우니까 스피커 붙여놓겠습니다. 스피커를 좀 붙여놓고 얘를 좀 뺄게요. 자, 됐습니다. 강의를 보니까 이게 저항을 하나 붙였는데 소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220ohm짜리 하나 좀 연결해 가지고 소리 좀 죽인 거예요. 요 저항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볼륨의 높낮이를 좀 조절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전압을 좀 전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항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 회로는 대충 이렇게 해서 완료되었다고 보고요. 여기 소리를 내는 거를 우리는 이 코드를 따라 가지고 소리를 길게 삐, 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코드 다 짜기 귀찮으니까 저는 일단 생성형 AI를 가지고 코드를 짜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ESP32S3의 GPIO 21번으로 SOS 모스 신호를 무한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SOS 코드의 반복 주기는 뭐 1초로 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뭐 동일에 붙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1번에 붙인 게 아니고 20번에 지금 2번에 연결할 거잖아요. 따라서 ESP32S3고 그것의 2번 포트에 부저를 연결할 거고요. 그걸로 SOS 모스 신호를 무한 반복할 겁니다. 이거는 뭐 띄우고 어떻게 나오는 부분이 뭐 1초 내에 완료됐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한번 쉽게 볼게요. 자, 그렇게 하니까 GPIO 2번 핀을 사용해서 SOS 모스 신호를 무한 반복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dot duration은 점의 길이로 60ms로 설정을 했고요. dash duration, 즉 길게 나가는 것은 선입니다. 그것은 점의 3배인 180ms로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볼 펄스는 각 심볼 사이, 즉 선, 점, 점 그 사이의 간격은 60ms 정도 쉬도록 만들었고, 레드 펄스는 각 문자 사이, SOS라고 하는 글자들 사이 있죠. 그 사이 간격은 180ms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드는 S가 따따따 점 3개고요. 점 3개가 S라고는 거네요. 그리고 길게 띠는 O가 되고, 그럼 SOS를 하자면은 따따따 띠 따따따 요게 계속 반복이 되면 SOS 신호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는 1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 내용들 지금 말했던 뭐 듀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핀 아웃풋을 잡았는데 2번 핀에 대해서 아웃풋을 잡았고요. 그리고 뭐 포문이나 이런 거는 뭐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각각 반복적으로 넣을 수 있게 핀에 닷 그리고 쉬고 하니까 3번 정도를 점 3개 따따따 하고 나서 밑에 내려와서는 대시 띠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 밑에 또 따따따 요 위에 부분 또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0.2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 반복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사하기, 원래 있던 코드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해주면은 현재 이 코드 그대로 다 들어갔죠. 업로드 할게요. 앞에서 띠 나왔던 소리는 여기 GPIO 2번은 1초 단위로 이제 끄다 켰다 하는 거에서 나왔던 소리고요. 지금은 SOS 신호 집어 넣으니까 약간 이게 맞나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유사한 형태로 좀 오곤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끄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출력을 전기를 넣었다가 끊었다가 전원이 공급되었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두 가지 신호만 있는 게 디지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디지털 신호로 뭘 동작시키느냐, 모든 대부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LED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불빛으로 전등 또는 소리 나올 수 있는 걸 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모터를 뭐 연결할 수도 있겠죠. 모터가 돌다가 멈추다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신호를 여러분 제어를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신호에 따른 하드웨어라는 것들도 동일하게 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출력 부분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추후에 뭐 다른 센서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신호 제어하는 걸 한 번 더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좀 돌아가서 디지털 이제 출력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인풋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풋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스위치와 같은 녀석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동작을 해달라. 그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이 제가 어떤 신호를 준 거잖아요. 이 신호를 줬을 때 여기 있는 ESP32가 그 신호를 받아서 그때부터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인풋이라는 신호를 쓰는데 디지털 신호는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인풋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는 전기 신호를 넣었다가 끊었다가 즉 0, 로, 하이, 1이라는 어떤 특정 전압값 이상으로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1로 인식을 하고요. 특정 전압 이하로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0이라고 값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푸시 스위치인 토글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는 버튼을 누르면 접지가 되고요. 버튼 손을 떼게 되면 스프링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끊어져 버립니다. 계속 신호를 주고 싶으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지 얘가 접지가 되어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손을 떼는 순간 탁 단락이 되게 됩니다. 끊어지게. 밑에 있는 디바운스 효과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위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종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풋 풀업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인풋 풀다운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쪽의 회로는 풀다운 방식이고요. 아래는 풀업 방식입니다. 업.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스위치가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눌렀어. 풀다운 했을 때 거기에 전기가 흘러서 전압 하이가 걸리는 거. 여기 내가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로 전기를 들여보내서 로우 상태에 있다가 하이 상태로 전환이 되었다. 그럼 스위치가 눌려진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게 풀다운이라는 스위치가 눌려지는 거, 풀다운 방식이라는 거고요. 평소에는 여기 포트에 계속 하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포트에 있던 하이라고 하는 전기가 쭉 빠져버려서 로우가 되어버리는 거. 이거를 스위치를 누른과 동시에 하이인 것이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풀다운 전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스위치 누르면 이쪽 포트에 빨갛게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풀업 평소에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있던 전기 들어가는 포트에 들어가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개의 동작이 다르게 되는데 내가 0인 상태에서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들어간다. 그게 풀다운. 전기가 불이 켜져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끊어진다. 그게 풀업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업이니 다운이니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눌러서 포트에 전기가 하이가 걸리면 그게 눌러서 이루어지니까 풀다운. 평소에 어찌됐든 간에 얘를 갖다가 평소에 누르지 않았을 때 업이 되었을 때 스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을 때 하이가 되었을 때를 풀업 뭐 그렇게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을 보고 스위치 동작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풀다운 전기통하게 풀업 올라와 있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 하이 뭐 그렇게 걸리는 방식이에요. 음. 여기에 또 저항이 막 붙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저항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풀 다운 스위치죠. 예, 풀 다운 누르면은 전기가 흘러서 쭉 포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저항을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합니다. 풀업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던 걸려있던 전압이 쭉 빠져가지고 그라운드로 흘러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수도꼭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풀다운 방식은 물이 들어오는데 밸브로 지금 잠겨져 있는 거예요. 밸브를 풀어주면은 이 물이 쭉 흘러가지고 이 포트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풀업 방식은 이 포트 부분까지가 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평소에 물이 꽉 차여 있어요. 근데 배수로 쪽에 밸브를 열게 되면은 배수로 물이 쭉 다 빠져버리니까 포트로 올라갈 수 있는 물이 없죠. 전압이 뚝 떨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뭐가 유사한 형태인데 여기 있는 저항들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에서 이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도 전기가 들어갈 부분이 끊어져 있다가 내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없다고 봤을 때 전기가 흐르니까 요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저항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평소에 이쪽에 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가 싹 있으면 그 남아있는 전기량은 요쪽 그라운드라는 곳으로, 그라운드를 하수구로 보시면 돼요. 예, 조금이나 물방울이 있으면 걔들이 다 전자가 흘러버리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전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저항 방식이에요. 얘가 없으면은 주로 이제 전선 도체라는 곳에서는 유도 전류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도체는 정전기가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전자를 갖다가 이동시키게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저항이라는 거 붙이게 되면,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가 잘 흐르지는 못하게 하지만 흐르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겨 있는 각 전자들을 갖다가 미세한 것들을 요 길을 따라서 그라운드 하수관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걔들을 깔끔하게 닦아서 배수관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내가 검토를 하는 포트는 항상 낮은 전압이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 유도 전류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포트가 입력 신호가 들어온 것과 같은 높은 전압이 걸려 가지고 오동작을 하는, 오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위의 그 유도 전류라든지 오동작하는 부분을 평소에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이 저항이라는 걸 붙여요. 근데 이 저항값이 낮으면, 저항이 낮아서 전기가 잘 흐르는 녀석으로 달려져 있으면은 내가 풀다운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새로운 그 고전압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이 저항이 약하니까 바로 하수구로 빠져버리죠. 예, 그라운드로 빠져버려서 요 위에 있는 포트라는 곳으로 전기가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지할 수 있는 전압까지 얘를 만들어주는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전기가 흐르는 도체인 저항을 붙이지만 저항값이 큰 10kΩ 내지는 좀 100kΩ이네요. 100kΩ이면은 10메가옴, 10메가옴이라는 걸 걸어줘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얘를 통해서 흐를 수 있는데 큰 거, 큰 전류가 팍 내려오면은 여기 받쳐가지고 다 흐르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역류된 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포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스위치가 눌려서 명확하게 온전함이 걸리면 저항 때문에 다 흐르지 못한 것이 포트로 들어오게 되고, 평소에 잔잔하게 작게 흩어져 있던 유도 전류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항상 하수구로 빠지게 하여서 여기에 이상한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는 풀다운 저항이라는 거고요. 풀업 저항은 거의 반대의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뭐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풀다운 저항, 풀업 저항이라는 걸 붙여주게 돼요. 여기는 풀다운 저항은 여러분 실제로 회로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풀업 저항 같은 경우는 ESP32 보드, 개발 보드에 이 풀업 방식이라는 저항을 내장을 시켜서 다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풀업 방식으로 동작하는 회로를 구성하실 때는 저항을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개발 보드 안에 지금 다 저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동작하는 부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가 풀다운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저항을 추가로 부착을 해가지고 회로를 구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풀다운 스위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그려놨는데, 어, 그라운드 G하고 1번 핀하고를 서로 이렇게 LED로 연결해 놨습니다. 요 LED에 불을 켤 건데 어떻게 켜냐면은 동작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LED가 켜지고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손을 떼버리면, 저 오픈되면은 LED 불이 꺼지고, 어찌 보면은 건전지가 있고요. LED 등이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스위치를 갖다 이렇게 뭐 달아놨다 보셔도 되겠네요. 뭐 굳이 이 ESP32 쓰지 않아도 되는 동작인데, 어쨌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불이 켜지고 손을 떼게 되면은 불이 꺼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회로를 만드는데 앞서 말했던 풀다운 저항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했죠.
3.3V가 이렇게 옵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요 전압은 여기까지만 와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전자가 여기까지 와 있고요. 스위치 누르게 되면은 고전압이 스위치를 지나가지고 도체를 통해서 쭉 흐르게 되겠죠. 그게 저항이 있으니까 이 그라운드라는 쪽으로 다 지나가지 못하고 특정 값 이상은 요 선을 따라 가지고 현재는 14번 핀이라는 곳으로 좀 들어가게 되네요. 다시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3.3V가 여기까지만 와 있고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 주위에 생기는 유도 전류에 의한 전자들, 약한 전압들은 전류들은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흘러서 그라운드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14번 포트에는 항상 그 0에 가까운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스위치를 탁 누르게 되면 3.3V, 3V가 갑자기 이 선을 따라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싶은데 그라운드가 하수구예요. 아주 큰 드레인 시켜주는 구멍인데 이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저항 때문에 요 길을 따라서 14번 포트로 지나가게 되죠. 그럼 14번이 평소에는 로였던 것이 3.3V 때문에 얘가 거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 한 3V 이상으로 걸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구나 라고 14번 포트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돼요. 자,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풀다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 회로 꾸미려고 하는 거는 제가 좀 꾸민 다음에 다음 차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